안녕하세요. 교실에서 바로 쓰는 AI 기반 학급 경영 오차시입니다. 본 교재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차시 내용은 패들렛 AI 보드를 활용해서 학급 안내 자료를 자동으로 초안을 생성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들렛은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패들렛이란 온라인 공간에 글, 사진, 영상, 링크 등 다양한 자료를 자유롭게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협업 도구입니다. 게시판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어 수업뿐만 아니라 학급 경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들렛의 활용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장점들 덕분에 온라인으로 함께 작성하고 공유하는 학급 경영 자료 보드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많은 AI 기능과 예시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주제별 보드의 초안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패들렛으로 가서 함께 실습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들렛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기본 화면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패들렛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좌측에 홈 메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메뉴에 오시면 좌측에 또한 메뉴 바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최근 메뉴를 보시면 자신이 작성한 패들렛 보드 또는 한 번이라도 방문한 보드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드뿐만 아니라 타인의 보드도 내가 방문을 한 적이 있다면 여기 최근 메뉴에 쭉 쌓이게 되는데요. 이처럼 패들렛 보드는 공유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드를 찾을 때 내가 방문한 모든 보드가 시간 순서대로 쌓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보드만 볼 수 있는 방법은 좌측 메뉴에 내가 만든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방문했던 모든 보드 중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드만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메뉴로 내가 공유받은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소유자는 내가 아니지만 타인의 보드 중 편집 권한을 받아서 공유를 받은 이런 공유 보드만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인 아카이브 메뉴를 누르시면 보드 중에 사용하지 않는 보드는 이렇게 아카이브 통에 넣어서 쭉 보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지통에는 사용하지 않는 삭제할 보드를 휴지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보드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 찾는 것이 일인데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북마크 표시로 자주 사용하는 보드를 즐겨찾기 메뉴에 넣어둘 수 있고요. 폴더를 만들어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새 폴더로 폴더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폴더별로 그 주제의 보드들을 모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은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좀 제한점이 있는데요. 왼쪽 제하단에 플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유료 결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은 이제 보드의 개수와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패들렛 보드를 3개까지만, 그리고 업로드 용량은 20MB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한다면 보드는 무제한이고요. 용량은 더 많은 용량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의 다음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이었고요. 여기 가운데 배우기 메뉴를 보면 이제 패들렛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활용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패들렛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활용 영상, 사용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합류하기 메뉴는 내가 원하는 이제 보드를 들어가는 메뉴인데요. 여기에는 패들렛 보드에 공유받은 링크를 넣고 이제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URL을 알고 있다면 저희는 이 합류하기 링크가 아닌 그냥 인터넷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고 패들렛 보드를 들어오는 방법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우측에 만들기 메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패들렛의 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해볼 건데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보드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기 초에 학급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벼락 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보드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좌측에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어떤 형식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담벼락 형식을 선택했고요. 제목은 26년 2학년 1반 자기소개라고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보시면 설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보드에 다양한 설정을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설명을 담을 수도 있고요. 나를 소개하는 AI 이미지와 만들어 소개해 보세요. 라고 설명을 적어주고요. 자, 배경화면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요. 다양한 색상이나 글꼴, 게시물 크기와 같은 디자인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중에 게시물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게시물에 들어가면 작성자의 이름과 시간을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표시를 할지 하지 않을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그 게시글을 올린 학생과 그리고 올린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댓글이나 이모지 반응을 켜거나 끄는 설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걸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게시물 필드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서 학생들이 올리게 되는 게시물 설정을 조절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제목을 눌러서 이 제목을 필수로 작성을 하게 할지 필수 여부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첨부 파일을 눌러보시면 학생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필요 없는 첨부 파일 옵션은 없애서 학생들의 조금 혼란을 줄이고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시판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다른 올릴 수 있는 옵션은 해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캠코더 이런 것도 다 끄고요. 그리기랑 AI 이미지만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시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플러스 게시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첨부를 할 수 있는 형식이 제가 설정해둔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AI 이미지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게시글과 그리기를 누르시면 화이트보드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넣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능만 제가 활성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게시를 누르면 되고요. AI 이미지는 여기 입력칸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제 원하는 프롬프트 내용의 이미지를 아주 간단하게 생성을 해서 게시판에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학기 초에 소개하라고 하면 자신의 특징이나 소개하는 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나 동물을 AI 이미지로 생성하고 나의 특징을 보드에 적어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양이 캐릭터를 생성하고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선택했다고 학생이 달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하트나 이모지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학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줄 수도 있겠죠. 학생의 경우 유소년 승마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좋아해서 본인의 모습을 이런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이미지 만들기 활동은 이제 프롬프트 연습하는 활동으로도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교사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비슷한 그림을 만들라고 하는 프롬프트 연습 활동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닮은 그림을 하트 표시로 이렇게 투표를 해보라고 해서 제일 잘한 그림을 뽑아보는 활동도 할 수 있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컬럼 형식의 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보드에는 2016 학년도 2학년 1반 학급 게시판이라고 하여 이제 학급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쭉 나열하실 수 있습니다. 섹션 추가하기를 누르면 공지사항, 시험 기간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 급 사진, 이런 식으로 원하는 주제를 쭉 나열하는 학급 게시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급 게시판 안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다른 패들렛 보드들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패들렛 보드를 생성하셨다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모든 도구를 누르시고 패들렛을 눌러서 생성한 다른 보드를 가져와서 링크를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샌드박스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샌드박스는 기존의 패들렛에 있던 게시판보다 자유롭게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캔버스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쉽습니다. 기존 패들렛이 학생들이 글, 사진, 영상들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가깝다면 이 샌드박스는 하나의 화면 위에 글, 그림, 이미지, 도형, 링크 등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직접 조작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자, 이렇게 템플릿이 정해진 샌드박스도 있고요. 화이트보드처럼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빈 템플릿이 나오고요. 하단에는 이런 예시 템플릿을 클릭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검색을 눌러서 여기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씩 쌓을 수 있는데요. 이 샌드박스에서는 이 슬라이드를 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카드를 만드시고 이 카드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신다면 배경을 선택하시거나 복제 또는 다양한 설정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메뉴에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적거나 이 기능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서 학생들의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모지를 통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샌드박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샌드박스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급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새로운 카드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템플릿에서 시작을 눌러서 브레인스토밍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오늘 회의 시간에 나눌 주제를 가운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각자를 줄이한 방안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벌 청소를 시켜요. 또는 깜지를 적게 해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이 벌 청소를 타고 의견을 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메뉴 중에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이 벌 청소에 하나의 의견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도형도 네모 도형을 넣어서 그럼 벌 청소를 언제 하냐? 점심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깜지는 그러면 어떤 글귀를 쓸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쭉쭉쭉 나눠가면서 학급 회의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급 공지 게시판에 쌓아가면 또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AI 레시피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AI 레시피 우측에 모두 보기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AI 레시피를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업 활동 아이디어로 학급 활동에 대한 이제 학급 행사 아이디어를 얻어볼 건데요. 학급 상체 활동이라고 제목을 붙여주시고 학년은 중학교 2학년, 8학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학급 활동. 그리고 여기 추가 세부 정보에 구체적으로 입력할수록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학급에서 활동을 통해 친목을 가지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나면 이제 제가 입력한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쭉 모두가 생성되는데요. 이름 빙고 친구 찾기 어떤 활동인지 설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칭찬 릴레이 카드 이런 활동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요. 우리 반 규칙 포스터 만들기, 감정 온도계 체크인, 그리고 협력 그림 이어 그리기 등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간편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능 중에 하나를 더 사용해 볼 건데요. 맞춤 게시판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게시판을 설명하면 AI가 생성을 해주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저의 이제 역할을 적어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 교사입니다. 만들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보입,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 2학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죠. 그래서 안내자료, 고등학교 안내자료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의 시간을 기다리면 이렇게 AI가 초안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고입 이해하기 섹션에서는 고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줬고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왜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초안을 적어줬습니다. 교사는 초안을 바탕으로 조금만 수정하여 학급 게시판에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원하는 안내 자료를 간편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AI 레시피로 만들어진 템플릿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두 보기를 통해서 템플릿을 쭉 살펴볼 수도 있고요. 상단의 메뉴에 갤러리에 들어오시면 이 갤러리에서도 레시피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급 활동으로 활용할 만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생일벽입니다. 학급의 학생들을 생일 축하하는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기존에 저희는 종이를 돌려가며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생일 축하 문구를 적어서 코팅해서 주실 거예요, 많이. 네, 이 온라인 보드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생일 축하 멘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일벽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생일벽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상단에 이 톱니바퀴 모양에서 생일 축하해 수진아 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는 수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라고 바꾸고요. 이제 배경화면이나 디자인 등등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졌고요. 요것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되는데요.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통해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단체 카카오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QR코드를 띄워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들어와서 다 함께 생일 축하 멘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학생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볼게요. 플러스 게시글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이제 AI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기 이미지 찾기 버튼을 보시면 이미지에 케이크라고 검색해서 원하는 케이크 축하 버튼을 사진을 같이 올려줄 수도 있고요. GIF 문자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축하 멘트를 적고 게시를 올려서 학생들이 이렇게 붙이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이 다 끝났다 하시면 이걸 주인공 친구한테 링크로 줘도 좋지만 프린트해서 또 코팅해서 주고 싶은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측 메뉴 중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쭉 내리셔서 이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로 내보내기와 PDF로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PDF로 내보내기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 게시물 하나하나가 한 페이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생성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보드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이 되고요. 우측 마우스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해서 인쇄 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브레인스토밍 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급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제목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제목은 축제 부스 아이디어. 부스로 운영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 자,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서 QR로 학생들이 게시판 보드에 들어와서 이제 운영하고 싶은 부스 아이디어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이제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링크가 있다면 링크도 이렇게 걸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렇게 축제 부스 아이디어의 브레인스토밍을 여기서 마쳤다면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영화관이 돈이 제일 절약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아이디어에 이제 댓글로 추가적인 피드백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마구마구 생성을 했다면요. 이제 또 그 아이디어를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반별 투표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투표 기능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게시판 중에 후보자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전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제 댓글 반응이나 이모지 반응으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후보들을 추리고요. 이 후보들 중에서 학생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게시판으로 지금 후보자들의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침으로 섹션을 바꾸고요. 모든 도구에서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투표 기능에 우리 반 부스는 1번 컵 떡볶이 자, 이렇게 후보를 추가해서 게시를 합니다. 학생들이 여기 후보들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게시판 내에서 투표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급 경영에서 활용할 만한 게시판으로는 칭찬 게시판, 요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칭찬하는 학급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쓰는 일기장, 학생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요일별로 짧은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글들을 이렇게 다는 건데요. 월요일에는 만약 어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에 대해서 학생들이 각자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의 사진과 이제 자기 이유를 일기로 짧게 쓰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만약 남은 평생 동안 딱 한 가지 음식만 골라 먹어야 한다. 어떤 걸 먹겠느냐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답변을 달아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학급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패들렛에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서 지금 다 소개를 시켜드리진 못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몇몇 기능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게 학급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 플러스 더 추가된 기능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만의 멋진 학급 안내판과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